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이죠. 자, 우리 발달 심리 파트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발달 심리, 그다음에 학습 이론, 그리고 청소년 이해, 이 세 파트입니다. 자, 발달 심리. 자, 발달 심리라는 것은 거의 이제 교육학적인 파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 이름이 전개돼요. 물론 시험에는 뭐 어떤 학자가 어떻게 했냐, 필요한 부분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인 것, 뭐 개괄적인 것, 그런 부분은 굳이 뭐 학자를 이름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여하튼 간에 학자가 꼭 시험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자들을 시험에 냈을 때 상당히 곤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자, 일단 발달심리학의 맨 처음에 발달심리학 기초, 발달이란, 우리가 발달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development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경제 발달, 무슨 발달, 뭐 모든 발달이라는 부분은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리학에서도 발달 그러면 D라고 표현해서 디벨롭먼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발달의 개념을 볼까요? 발달 개념 보면은, 자, 발달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여러분들 잘 쓴 말로 평생교육 개념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 쓰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인간 내부의 어떤 변화이다. 특히 발달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으면 발달이 아니다. 발달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코프카라는 사람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 코프카라는 학자도 그렇게 뭐 싹 이름을 여기서는 알아야 될 학자는 아닙니다. 뭐 다른 이론에서는 또 코프카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발달의 개념을 보면은 발달은 유기체의 양적 증대. 자, 양적 증대, 유기체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는 우리는 인간 발달을 대표적으로 다룬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자, 유기체의 양적 증대. 여기 유기체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유기체란 말 잘 아시겠지만, 오거니제이션. 양적 증대. 양적 증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막 갓 태어난 아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커봐야 5kg 이내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 뭐, 미수관은 1, 2kg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3, 4kg 됩니다. 그 정도였다가, 참져 보세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두 번 많이 큽니다. 갓 태어나서 영아기라 그래요, 영아기. 갓 태어나서 영아기에서 딱 한 돌, 1살 되기 전까지 갑자기 많이 큽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커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 많이 큽니다. 뭐가 큽니까? 키가 크다든지, 혹은 몸무게가 늘어난다든지, 이게 쉽게 말하면 신체의 어떤 부피가 커진 것입니다. 그걸 양적 증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능의 유능화. 자, 기능의 유능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린애들 막 갓 태어나면은 들어 누워만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어쩌니까 뒤집죠. 조금 지나면 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린애들은 숟가락은 사용하죠. 젓가락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너 살 지나게 되면 젓가락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또 젓가락질도 하게 되죠. 그런 기능이란 그런 것입니다. 물론 뭐 두뇌 발달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기능의 유기화란 말은 기능이 신체의 모든 부분과 같이 묶어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은 머리 따로, 입 따로, 손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유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유기화란 말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텔레비전 보면서 귀로 다른 것도 들으면서 손으로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게 바로 유기화라고 말해요. 그렇게 된다. 구조의 정밀화, 세심하게 된다는 거지, 정밀화라는 건. 그래서 양적 증대, 벌써 똑같은 말입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사용하는 어휘수가 증가한다. 단어가 많아지죠. 기능의 유능화, 신생아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점차 혼자 앉아 걷게 된다.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 이제 1살 전후, 만 태어나서 1살 전후, 그때가 되면은 걷게 되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기능에 유능합니다.
구조의 정밀화. 어린이의 거칠고 어색한 행동이 차츰 세련되어지고 각 기관이 정밀화되어 간다. 이처럼 자, 유기체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기능이 다 유기체가 앞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사람이 또 구조가 정밀화되어 간다. 라고 말하고, 헐럭이라는 학자는 발달은 순서가 있고 전후 맥락을 가진 한 패턴을 이루어 진행되는 점진적인 계열의 과정이다. 점진성, 계열성. 점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순서가 있고 전후 맥락을 가진 한 패턴을 이루어 진행되는 점진적인 계열의 과정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발달을 이야기할 때 나선형이라는 말을 써요. 나선형. 나선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사못을 박을 때 조그맣게 박으면은 점점 커지죠? 그리고 폭과 깊이가 넓어지죠? 이런 게 계열화됐다. 나선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소위 말하는 방금 말한 점진적인 계열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발달은 유기체의 분화와 중심화. 분화라는 건 쪼개진 것이고, 중심화라는 건 우리 심장에서부터, 여러분들 어린애들 막 태어나면은 어디만 보입니까? 아마 머리하고 상체만 보일 겁니다. 머리가 커요. 그러다가 점점 말초로 신경이 가잖아요. 그런 분화, 중심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성숙, 성장, 삭습. 이 말도 우리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성장은 그로스라 그래서 양적인 것이고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이거 자연 발생적인 것. 우리가 이런 얘기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릴 때 보고 나서 한참 20살 전후 때 봤다 그럽시다. 그럼 우리는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너 꽤 숙성했구나. 그 말이죠, 숙성. 숙성이나 성숙은 뒤집으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숙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신경생리학적, 생화학적, 어떤 자연 발생적. 학습은 반드시 인위적인 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습을 다른 말로 교육이라고 해도 돼요.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이나 연습 결과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다. 원래 교육도 이렇게 말해요. 비교적 지속적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이야. 그러나 이제 성장, 성숙, 학습 이런 개념은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의 주요 원리라라고 해서 메코넬. 물론 이 학자도 그렇게 알 필요 없습니다만 이건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이 발달의 중요 원리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4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건 시험에 잘 내고 그 각각의 예를 들어서 내기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발달에는 순서가 있으며 이 순서는 일정하다. 그 말은 자,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용어인데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갓 태어나면은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진을 본다든지 갓 태어난 영아를 본다든지 하면은 거의 머리밖에 안 보여요. 거의 머리가 2분의 1,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머리 상부에서 하부로,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발로 이제 갑니다. 커지게 됩니다. 이게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 처음에는 심장, 중요 기능만 있다가 점점 말초로 갑니다. 발끝머리, 손끝머리로. 그 말이고, 전체 운동에서 보면, 아까 뒤집기 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긴다 그랬죠? 다음에는 이제 손 운동, 발 운동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 운동에서 부분 운동으로 발달한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 이 순서는, 이건 공이 똑같습니다. 어떤 개체든지, 어떤 유기체든지. 또, 발달은 분화, 통합한다. 분화라는 것은 나누어지고 통합은 묶어진 것이죠. 반대 개념인데 발달은 전체적이고 미분화된 기관 또는 기능에서 부분적이고 특수한 기능으로 분화된다. 그러니까 분화되고 또한 어쩐다? 아까 말했지만 종합된다. 보세요. 또한 부분적인 기관이나 기능은 전체로 종합된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 통합한다. 그러니까 분합도 되고 통합도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발달의 주기성인데, 자, 주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발달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과정이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이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는 발달 단계의 불규칙성을 말하는 것으로 발달의 동요성, 율동성.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일단 가장 중요한 신체 발달. 신체 발달은 언제 많이 된다? 신체 발달은 갓 태어난 영아. 태어나서 대략적으로 한 돌. 우리나라는 요즘은 나이 개념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확실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했던 얘기와를 만으로 세자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나이 얘기에서 간단히 나이 얘기를 좀 해보고 합시다, 나이. 우리가 갓 태어나면 원래는 0살입니다, 0살. 우리가 태어나야 사람이니까 10개월 뱃속에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1살입니다. 일단 태어나면 1살이야. 그래서 한 달밖에 안 지나 내년에 지나가. 내년 1월 되면 2살입니다. 그게 한국 나이예요. 2개월 살고 2살 된다니까? 만 2개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령은 물론 서양식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지금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출생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갓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취급해요. 사람은 자연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야 돼. 그럼 만약에 12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0살입니다. 내년 1월이 됐다. 만 2개월입니다. 아직도 1살 안 된 거예요. 내년 12월에 해야 만 1세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여하튼 자 보면은 제가 금방 말했지만은 발달 주기성이란 그런 맥락인데 막 태어나서 만 1세 정도까지 그때 굉장히 양적으로 증대합니다. 양적으로. 그리고나 청소년기. 청소년기 보통 12, 3세에서 17, 8세, 20세 전까지. 그때 청소년기라고 해요. 그때 양쪽으로 바짝 또 큽니다. 그런 주기가 있다는 것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시기에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한 5cm 크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1년에 10cm 커요. 그 시기에는. 그런 게 이제 주기가 있다는 것이 그런 주기성을 이야기해요.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긴 한데 그런데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주기가 있다고 말이야. 이는 발달 단계의 불규칙성을 말하는 것으로 발달의 동요성, 율동성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연속성이 있는데 발달의 연속성. 발달은 비약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점차적인 것으로 이전 단계의 발달은 이후 단계의 발달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인간은 반드시 과거의 연결을 가지고 발달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은 연속성이라는 것인데 비약적이지 않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하도 이제 아이들이 사람이 안 크니까 우리 박상이라 그럽니까? 티밥이라고도 하죠. 팝콘처럼 너무 더디게 커. 어떻게 이 아이를 좀 바짝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 됩니다. 비약이 없어요, 비약. 이제 연속적인, 점진적 연속, 물론 주기성이라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비약이라는 것은, 거기서 점프를 해보는 걸 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것이야. 또 이전 단계 발달은 이후 단계 발달을 위한 기초를 정한다. 그 말은 뒤에 이제 누적성이라 지는 게 나오는데, 발달이 앞에 발달되지 않으면 뒤에 발달도 더디게 된다. 그런 맥락이 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발달의 상호작용성. 자, 발달의 상호작용성. 무슨 말이냐면,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성숙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고, 학습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뭔가 가하는 것이야. 우리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건 성숙. 뭔가 인위성을 가하는 건 학습. 이 두 가지. 성숙과 학습이 상호작용이다. 성숙은 주로 생물학적인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그건 자연 발생적인 그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성장의 결과는 자연 발생이다. 학습은 주로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이다. 경험. 누군가가 가시적으로 뭔가를 주었을 때, 인위성을 주었을 때, 그것에 의한 결과다. 그러니까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 중요한 말입니다. 발달의 개별성. 발달은 개인차가 있으며 개인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차이도 있다. 무슨 말이냐?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
여러분들, 똑같은 형제간이라도 어쩝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형제간이라도 어떤 형제는 키가 크고 어떤 형제는 키가 적고 안 큰 경우 있죠. 당연히 개인차가 있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키 큰 친구, 키 적은 친구 다 있잖아요. 개인차 있죠. 또 개인 간 사이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개인 내부에서도 어떤 부분은 발달하고 어떤 부분은 발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키는 적은데 발은 엄청 큰 사람이 있어요. 원래 대부분 키가 크면 발도 크다가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키는 별로 안 큰데 발은 엄청 커. 그런 것도 있어, 충분히. 특히 이제 발달의 예언 곤란성인데, 인간의 발달이 방향성과 순서성이 있으므로 예언할 수 있으나,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수많은 변이들이 작용하므로 발달의 경향과 행동의 예언은 점차 어려워진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같은 동기 동창이다 그럽시다. 그때 학교 다니는데 굉장히 컸어. 조숙했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중에 내가 예언합니다. 이 친구 성인 됐을 때 굉장히 커 있을 것이다. 웬걸? 만났더니 별로 나하고 다른 점이 없어. 별로 안 컸더라, 이 말이야. 곤란성. 그게 예언할 수 없는 것이야. 우리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들이 한 얘기가,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그럽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주라고 말이야. 머리는 좋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엔 초등학교 머리 좋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언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다 천재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머리가 좋을 수 있다? 어떤 게 능하더라? 라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한차 10년, 20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다? 예언 안 된다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발달, 지능적인 발달 이런 것 쉽게 예언이 안 된다라는. 자, 그래서 우리가 발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요 원리들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의 주요 기제입니다. 메커니즘인데, 적기성. 그 말은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적기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적기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발달의 적기성이라는 것은 그 발달의 어떤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각 발달 단계에 맞는 과업을 가지고 이제 발달 과업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모든 발달 단계가 있으면 각 발달 단계에 맞는 과업이 있다.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 크리티컬 피어리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발달한다. 유기체가 특정한 종류 자기의 최고로 민감 발달성의 시기로 생애 다른 어떤 시기보다 특정한 행동 기술을 익히는 과정 중이다. 프로이드는 3세, 5세의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 이제 프로이드의 3세, 5세는 남근기입니다. 남근기. 프로이드가 말할 때 갓 태어나면은 구강기라 그래요. 출생해서 대략 한 18개월 정도가요. 모든 리비도, 성감대, 성적 흥분, 성적 기쁨은 입술에 있다, 입에 있다. 빨고 뭐 한다. 그걸 이제 구강기라고 하고. 그러다가 2, 3세로 가면은 안알기, 학문기라고 해요. 배설의 즐거움, 배설물 보유의 즐거움. 그리고 3세, 5세 남근기야. 이때 그 유명한 여러분들 웨디푸스 콤플렉스, 일렉트라 콤플렉스 나온 시기입니다. 이때 프로이드는 성격 결정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적어도 프로이드 이론을 따지면 어른이 돼가지고, 야, 너 성격 고쳐. 안 된다는 것이야. 이미 결정식이 결정됐다니까. 물론 뭐 프로이드 이론은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은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고, 로렌츠가 소위 말하는 각인 이론입니다. 로렌츠 새끼오리의 각인 연구, 임프린팅인데 새끼오리는 부화후 수시간 내에 어떤 종류의 움직이 물체를 보면 그것을 엄마로 생각하고 따라다닌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로렌츠가 새끼오리 원래 거위 실험인데 거위나 오나 같은 것이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갓 태어난 거위를 거위 엄마에서 떼놨어. 자기가 그 거위를 케어한 것이야. 가지고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계속. 그러면 그 새끼 거위들이 어떻게 생겼냐? 아, 우리 엄마는 로렌츠다. 우리 엄마는 거위 엄마가 아니야. 로렌츠야. 그래가지고 계속
노랬지만 따라다녀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각인된 새끼 오리들, 새끼 거위들, 나중에 어미 거위를 붙여봤어요. 했더니 안 따라가. 예, 이미 각인돼버린 것이야. 물론 그것은 이제 동물 실험이지만 이것도 애착이론, 볼비에 애착이론도 있는데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적게 이렇게 된다, 태어나서. 그러니까 갓 태어났을 때 이 새끼 오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말이지. 인간 발달 과정의 결정 시기는 일반적으로 발달률이 가장 큰 생애 초기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초기에 이런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맥락을 안고 있는 것이고. 자, 적기성이라는 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초성인데 초기성, 아동의 초기 경험, 즉 유아기의 경험이 후기 발달의 바탕이 된다. 우리가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라 그 말 있죠? 같은 맥락이에요. 블룸이라는 학자는 수태에서 4세 살 지능의 50%, 4, 8세의 80%. 그러니까 벌써 8세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이때가 되면 이미 지능이 80%가 완성돼 버렸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시기다. 이 말 아닙니까? 기초적인. 그때 기초를 닦아줘야 된다. 사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라 할 때를 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키잖아요.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 태권도학원 뭐 많이 시켜보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초성, 초기성이라는 개념이 괜찮아요. 그게. 이런 걸 다 해본 것이야, 그때.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무엇일까?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이지. 지능 발달이니까. 자, 허러로우는 접촉에 의한 실험, 발달 초기에 어머니와 유아 간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모성 보호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 물론 애착 이론과 관계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실 부모한 사람들. 또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쩌더라?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애정 결핍이랄지 이런 걸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기초성, 초기성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누적성입니다. 누적은 뭡니까? 누적은 점점 쌓아간다는 뜻이죠. 쌓아간다. 누적된다. 근데 기초가 잘못돼, 누적이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고. 우리 누적성에는 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일종의 누적성이에요. 쌓인 것이야, 그게. 앞 단계에서 잘못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더욱 잘못되고. 앞 단계에서 잘 되면 다음 단계에서도 잘 된다는 이른바 발달의 빈익빈 부익부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달시키냐. 어떻게 학습 교육을 시키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부진화는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결과다. 학습 부진화. 물론 이제 여러분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학습 부진화, 학습 지진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IQ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 편차 15라 그래요. 그럼 85에서 115 이건 정상입니다. 85에서 115 이게 정상이 또 그렇다면 혹자들은 85는 두 자리 숫자인데 여러분 검사해보면 두 자리 숫자 많아요. 두 자리 숫자가 그 IQ 정상 아닌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자, 문제는 85에서 115 사이에 정상 그 속에 든 아이가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학습 부진화라 그래요. 근데 85에서 70에서 85 그걸 경계선 R라 그럽니다. 그 경계선 R가 학습이 제대로 안 됐으면 학습 지진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습 지진화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학습 부진화는 학습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자, 이제 이 얘기인데 학습 부진화는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결과이다. 부족해서 누적이 돼서 마태 효과라 해서 보세요. 선행 지식이 풍부한 학생은 갈수록 학업 성취가 높아지지만 선행 지식이 결여된 학생은 갈수록 학업 성취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역시 학습의 빈익빈 부익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실 저는 학원 교육이랄지 이 사회 교육을 그렇게 싹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들 보면은 우리 아이를 내년 2학년 올라간다. 내년에. 그럼 그러기 전에 1학년 겨울방학 때랄지
2학년 공부를 시키죠. 그게 선행학습. 물론 거기서 잘 시켜서 거의 누적돼서 좋은 의미로 누적되면 2학년 수업을 잘 따라가겠죠. 공부를. 그게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선행학습이란 꼭 사회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선행학습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태 효과라는 누적 쌓여서 간다. 자, 그런 얘기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불가역성, 가소성. 가소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가 뭐뭐 가능하다는 역은 거꾸로야. 가역이라는 것은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 그럼 불가역,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 불가역은. 가소도 똑같은 말이야. 자,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30세, 40세라고 해볼까? 30, 40이라고 합시다. 내가 지금 30살이야. 이미 사회생활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조금 후회스러워. 그때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대로 되돌아간다면 이라고 말하죠.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가역성이야.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야. 가역이 안 돼. 불가소성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진행돼 버렸어요. 발달이 진행됐는데 지금 우리 발달이 관계된 내용인데 발달 주요 기제인데 지나가 버렸는데 아니 내가 다시 되돌아간다면 되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걸 불가역성이라 그래요. 전 단계의 잘잘못이 후 단계의 잘잘못에 영향을 끼치긴 하나 반대로 후 단계의 잘잘못이 전 단계의 잘잘못을 교정 보충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키가 이미 다 컸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고등학교 시대로 돌아간다면 저녁에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날 텐데 라고 한다. 또 지금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안 돼요. 단 하나 가역이 된 거 있습니다. 어떤 가역이 되냐면 몸무게는 가역돼요. 내가 몸무게가 한 60kg밖에 안 된다 그럽시다. 그럼 예전에 내가 한 70kg 했어. 60kg야 지금은. 근데 예전에 내가 더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돼? 많이 먹으면 돼요. 몸무게는 가역이 됩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가역이 안 돼. 그래서 불가역성이라 그래요. 초기의 발달 결핍은 나중에 보상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의 발달 결핍 때문에 성장이 멈췄다. 근데 지금 내가 많이 먹자? 그런다고 커지냐? 안 커진다. 초기 영양실조, 문화실조에 의한 발달, 문화실조는 문화영양실조입니다만은 나중에 풍부한 영양과 문화를 공급해도 치유되기 어렵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유아기의 영양 결핍으로 체격이 빈약할 경우 청소년기 영양 보충으로 체중은 보충될 수 있으나 체중은 가역이 돼. 그런데 신장은 보충되기 어렵다. 신장은 불가역. 그러니까 딱 체중만 가역하고 나머지는 불가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하튼 발달의 기초, 발달의 주요 원리 7가지를 봤고 발달의 주요 기제, 메커니즘 4가지죠. 4가지를 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발달에 관한 학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